저희가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김동연 부장판사가 어떤 사람이냐 네.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제 기억에 이동재 기자에 대해 가지고 그때 유죄 내렸던 사람이 김동연 판사 아닌가요? 정말 그건 이해가 안 되네. 그것도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동재 기자는 그래서 결국은 무죄 네. 받았죠, 아마? 무죄 받았죠. 네네네. 제가 기억하는 게 맞으면은 네네. 이동재 기자를 유죄 선고했던 사람이 김동연 맞네요. 그리고 예. 그다음에 다시 그때 무죄, 이제 구속 영장을 발부를 했었죠. 그래서 1심에서 유죄 때렸나요? 이게 1심에서 이동재 전 기자 무죄를 선고했네, 무죄. 아니 이거 위증교사 무죄 그렇지, 거고요. 무죄. 네. 그렇지, 네. 이동재 기자에 대해 가지고 네네.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그리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었고 1심 재판 판사가 맞나요? 1심 판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구속영장 당시에는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가지고 판사의 재량권을 좀 넘은 것이다. 네. 구속 사유가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라는 네. 또 지적을 받았던 사람이 김동연 또 판사입니다. 네. 네. 좀 납득할 수 없고요. 다만 저는 김동연 판사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네네.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짓은 누가 하냐면 민주당이 하는 짓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저는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네. 어저께까지 뭐죠?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 그래서 음. 사법부는 아예 없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법복만 부드리는 존재로 법원을 만든 사람들이 반도 이제 민주당 아닙니까? 네. 근데 오늘은 아마도 엄청나게 진실과 정의를 위해 올바른 판결을 내리신 사법부를 사랑하고 환영한다 이럴 거예요. 바로 또 이재명이 그렇게 입장을 네, 냈습니다. 그래서 그건 들여다볼 필요 없습니다. 타이핑하는 시간과 손이 아깝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내로남불은 네네. 저는 여기서 솔직히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이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바퀴벌레가 나쁘다고 바퀴벌레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럼요. 그럼 자, 무슨 네. 얘기냐? 무슨 얘기냐? When they go low, 네. we go high입니다. 그러니까 아.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하기 어렵고 굉장히 논박하고 싶은 부분이 많다. 많다. 그러나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라는 왜냐하면 거. 어쨌든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 사법부의 존재를 인정하는 나라고 네. 판결이 분명히 부당하고 문제가 많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결과 자체를 받아들이고 또 판사 개인의 신상이라든가 네네. 판사 자체를 공격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건 개딸입니다. 그것은 개딸들이나 하는 짓이고 그렇죠. 지금부터 우리는 법리와 증거로서 2심에서 왜 1심이 잘못되었는지를 역시 법의 이름으로 그렇죠. 싸운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저는 맞습니다. 가장 이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24년 전에 네. 대선 딱 이때쯤 대선이었어요. 이때쯤 대선이 누구냐? 엘고하고 조지 W 부시였습니다. 미국 얘기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미국 대선이에요. 근데 미국이 그때 사상 초유로 선과 개표 논란이 났어요. 네.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버터플라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천공으로 투표를 하는데 네. 이게 엘고 편지, 조지 W 부시 편지 헷갈리는 것들이 많았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또 초박빙이어가지고 플로리다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결정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그걸 갖고 수십일간 서로 싸웠어요.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그런데 대법원이 저희가 볼 때는 분명히 엘고 쪽이 맞는 것 같은데 대법원이 그냥 부시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엘고는 그때 그냥 만약 이게 우리나라식으로 절대 다수 그냥 그냥 전 국민이 그냥 투표해가지고 누가 단 한 표라도 더 먹었냐? 그렇게 해서 만약 대통령이 됐다면 엘고가 됩니다. 네. 파퓰러 보트라 그래요, 그거를. 네. 파퓰러 보트에서는 50만 표 이상 엘고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제 주별로 선거인단이 다르게 네. 그렇게 이제 배분되는 미국 선거의 특성상 플로리다를 부시가 먹음으로써 네. 선거인단은 더 부시가 많이 갖고 가게 돼서 분명히 미국민은 훨씬 더 적게 표를 준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었어요. 어쨌거나 그 결과를 이제 결국엔 그러나 받아들인 엘고가 거죠. 그때 네. 정말 저는 성숙한 연설을 했다고 생각해요. I don't agree, but I accept.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단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베테랑 법조인 판사 얘기로 충분히 2심에서 네. 다른 판사가 당연히 배정될 것이고 일반적으로 다른 상식적인 판사가 만약 이것을 맞는다면 네네. 충분히 법리와 증거로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끝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1심에서만 무죄가 나온 것뿐이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지난주에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으로 제일 중요한 선고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란 표현보다도 결국은 이제 징역형. 징역형 100만 원 이상이 나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것을 이제 2심에서 그것을 뒤집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대로 그럼요. 이거는 저는 뒤집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좀 전에 말 베테랑 법조인 그분이 네. 저 뭐죠 그 어떤 그 정치적으로 보는 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이제 그 판사 출신들이 되게 상대적으로 더 판결문이라든가 법 논리를 더 보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뭐 수사 논리도 없고 또 일방을 변호한 변호 논리도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반드시 피고하고 검사 쪽 다 보고 법 논리를 가장 우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법 논리로 볼 때 근데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점에서 2심에서는 법리 또 그다음에 검찰이 보강 증거를 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아직 그 실망하기에는 굉장히 이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12월 12일에 조국에 대한 대법원 또 네. 선고도 저희가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국의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뭐 그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지 않았죠. 그 대법원이 이제 12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그 4명씩 소부가 있습니다. 1부, 2부, 3부. 조국의 경우에도 이제 한 개 부에 해당이 돼서 소부에 배당이 돼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이 4명이 만장일치가 돼야 돼요. 그런데 4명이 만장일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네네. 그것을 전원 합의체라 그래서 12명 전체 회의로 넘어갑니다. 네. 이게 지난번에 그 이재명이 네. 친형 강제 입원 거짓말이냐 아니냐 요걸 가지고 결국은 그 최종적으로 전원 합의체에 넘어가면서 네네.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2심에서 분명히 선거법 유죄가 나와서 300만 원. 네. 금배지 그때 금배지가 아니죠? 그때는 아마 지사직이죠. 경기도지사직이 네. 날아가고 그다음에 또 대선 나가는 이제 그 피선거권이 봉쇄되는 그런 중차대한 국면이었는데 갑자기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더니 그 정말 이름을 올리기도 흉측한 그 권순일 같은 사람 네. 뭐 재판 거래설까지 나오더니 급기야 소극적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네. 오늘 저는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위증을 했고 위증을 요청하여 교사가 교사까지도 있었음에도 있고. 무죄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고의가 없으면 위증을 교사 행위가 있었어도 그것은 무죄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그러면 조국에 대한 그 케이스는 좀 네. 다시 한번 막 거기서 돌아가면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보니까 약간 좀 이거에 대해서 흥분을 했는지 네. 자꾸만 여기로 돌아가요. 다시 돌아오면 네네. 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이상한 이제 빨간 신호가 들어왔었죠. 네. 뭔가 이건 뒤집힐 수도 있겠구나. 그럼 반면 그거에 여기서 비춰보면 이건 뒤집힐 가능성이 정말 없는 게 그냥 그 전원 합의체로 안 가고 네네. 그냥 4명이 합니다. 그 소부가 그냥 결정해요. 그 얘기는 뭐냐?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4명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야. 이미. 그 뭐냐면 4명이 만장일치 결정 안 했으면 전원 합의체 넘어갔을 거 아니야. 그렇죠. 안 넘어갔어. 그냥 그 소부가 결정을 해요. 소부가 그냥 판결을 해요. 그럼 4명이 일치됐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럼 한마디로 조국은 죄가 없거나 죄가 약하다 해서 파기 환송. 네. 다시 이제 뭐 최소한 이거 때문에 조국이는 죄가 없거나 죄가 있더라도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급 법원이 다시 판결해라. 이걸 파기 환송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걸 4명이 모두 합의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쓸 가능성도 그 가능성 일단 상정하면 있긴 있죠.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확실히 죄가 있다. 네. 1심 모두 똑같고 양형도 똑같고 모든 게 똑같고 우리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 4명 모두 이거는 유죄다. 그래서 그냥 기각 이런 건데 이것도 아까 그 베테랑 법조 변호사라든가 네네. 이런 분들 물어보면 4명이 모두 똑같이 네. 조국이가 무죄다. 파기 환송해야 된다라고 4명이 그 합의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왜냐하면 주시민 엄상필 이분이 바로 자녀 입시비 조민희 입시비리 다 그 유죄 때린 분이야. 애당초. 그래서 이 사건은 거기 연결된 사건이야. 이 사건은. 그래서 결국 이제 부부가 입시비리 공동체였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여기다가 조국이 이제 유죄수 감찰 무마까지. 그렇죠. 이러한 그 딸 문제만이 아니고 자기가 민정수석으로서 공모에서도 굉장히 그 나쁜 잘못을 저지른 그렇죠. 이런 것까지 이제 1, 2심이 모두 똑같이 인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명이 모두 갑자기 정신이 확 180도 돌아가지고 4명이 모두 하루아침에 갑자기 김동현이 돼가지고 오늘만큼은 우리가 김동현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만장일치로 4명의 김동현이 이렇게 딱 만장일치로 파기환송을 하지 않는 한 그렇죠. 이것은 유죄가 나온다. 그대로 이제 2심 내용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더군다나 지금 한 가지 또 눈에 띄는 거는 네. 선고 시각이 11시 45분이에요. 11시 45분. 이런 경우는 그게 드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점심 먹어야 되는데. 오늘 바로 그거예요. 보통 이렇게 점심 먹고 되게 2시 그렇죠. 또는 점심 먹기 전에 11시 또는 10시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렇죠. 왜 이거는 11시 45분이냐? 금방 끝난다.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1, 2심의 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니까 그냥 오늘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뭐 이러고 저러고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무죄 아니 이런 개황당 이런 게 없고 그냥 이거는 간단히 말해서 1심 2심 보니까 다 맞고 그래서 우리도 유죄 유죄 기각한다 땅
그러고 나서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리고 저 11시 45분이라는 거는 그거 하나만 딱 11시 45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잘잘잘 있는 거예요. 그냥 원 오브 댐으로 넣었다. 그러다 보니까 배정을 11시 45분에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럴 수도 있죠. 이거를 먼저 11시부터 쭉 선고를 하는데 네네. 앞에다가 해놓으면 나머지 선고할 때 막 이제 사람들이 막 또 막 뭐 그렇죠. 복잡할 수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그리고 여러 가지 하다가 그리고 조국권은 그냥 기각 땡. 자, 밥 먹으러 갑시다. 판사님, 아주 점심 먹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면은 일단 그때 유죄가 확정이 되면은 조국은 바로 배지가 날아가는 그러니까 거 이렇게 아닙니까? 됩니다. 조국의 항소를 기각한다. 땅 하는 순간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배지를 쏙 뽑는 소리가 땅땅땅해요. 그래서 아마 12시쯤에는 조국은 그날 12월 12일이잖아요. 네, 12월 12일 12시 121212 대단합니다. 예, 121212 12 그 순간 조국은 더 이상 새로운 역사를 국회의원이 아니고 그리고 저 뭐죠 그 이제 그냥 민간인으로 되고요. 네네. 그래서 방탄복이 벗겨집니다. 방탄복이. 그래서 그 순간 법정 구속이 그냥 자동으로 돼요. 구속에 대해서 동의를 국회 동의가 필요 없죠. 왜냐면 자연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항상 중요해요. 법에서 순서가 중요한 게 먼저 판결에 효력이 미치는 부분이 뭐냐? 금배지야. 금배지가 이제 확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네네. 바로 법정 구속을 하는데 네. 대개는 어떻게 하냐면 판사들은 판결만 하고 나가고 네. 모든 집행은 검찰이 합니다. 그럼 검찰이 그 순간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네. 지금 조국이 제일 미워하는 게 검찰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 검찰 독재 때려 눕힙시다. 맨날 윤석열 그러죠. 바로 탄핵합시다. 지금 민주당도 안 하는 탄핵 혼자만 하자 그래요. 네. 그런데 저 뭐죠 그 검찰이 그런 모습을 연출하겠습니까? 당연히 조국은 그냥 나와가지고 아마 또 역사의 법정에서 내가 무죄입니다. 그렇죠. 지금 저 이재명이 무죄, 뭐 찬명숙이 무죄인데 그 사람들은 모르겠고 나는 무죄예요. 아마 그러겠죠. 내 생각엔. 근데 내 생각에 아마 역사의 법정 너무 많이 써먹어가지고. 그렇죠. 뭐 결국에 네. 조국은 일단 12.12에 그러면은 위원님 말씀처럼 거의 유죄가 이제 또 네, 돼서 이거는 정말 유죄가 확실할 것 같고요. 네. 왜냐면 아까 말한 지금 제일 뭐 결정적인 거는 그 소부가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네. 이 4명 중에 한 명이 조국의 절친이 있다는 거죠. 이훈구란 분이에요. 네. 이훈구는 조국과 똑같은 서울법대 82학번이에요. 82학번이고 그다음에 같은 82학번 정도가 아니고 운동을 같이 해서 구속도 같이 되고 그다음 피데스라고 네. 법학학회지 네네. 같이 했어요. 그 정말 친한 친구고 그래서 조국이 자기 책에도 이훈구는 내 좋은 친구다. 네. 그런 소개를 한 것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이훈구 이 사람이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데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물어봤어요. 당신 이제 대법관이 되면 당신이 있는 부에 조국이 거기 배정될 수도 있는데 그 친구인데 어떡할 거냐. 그렇죠. 그랬더니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내 친구인 거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회피를 검토하겠다 그랬어요. 회피를 적극 검토하겠다 그랬던가? 네. 회피란 게 뭐냐면 뭐 나하고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내가 여기는 어쨌거나. 판단을 못하는 네. 데서 회피를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 지금 회피를 안 했어요. 회피를 회피했어. 그래서 지금 2월 달에 저 조국이 2심 돼서 사법부로 넘어왔는데 대법관으로 네. 대법원으로 3월부터 넘어왔는데 12월까지 지금 계속 회피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회피를 회피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공보 판사한테 그랬더니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회피를 하게 되면 왜 회피를 하느냐 또 회피를 하는 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회피 관련 위원회를 또 열어야 된대. 네. 그 회피 한번 하는데 뭐 이렇게 저 구실이 많나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그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기자님 그거 한번 나중에 좀 주목해 보시죠.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결정을 안 하고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4명 중에 3명만 하고 나는 그냥 이 결정에 빠진다. 그것도 만장일치로 칩니까? 그러면 4명이 아니라 3명이 되죠. 네. 3명이 만장일치로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고 네. 그래서 그건 다만 이 사람이 그럼 그렇게 하는 경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네. 12월 10일이 돼야만 알 수 있어요. 판결문을 보면 맨 마지막에 네네. 이리하여 이렇게 판결한다. 2020세년 12월 12일 대법관 엄상필, 대법관 이수견, 대법관 누구더라? 네. 오준석 그리고 맨 마지막에 대법관 이훈구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앞에 말은 3명만 딱 있고 사인 쫙쫙하고 그 3명만 있고 이훈구가 빠져 없어. 그럼 이 사람은 판결에 불참했구나. 네. 그 결정에 빠졌구나. 네. 우리가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한 12월 12일 날에도 재판 결과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네. 또 실망하시기는 이런 게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이거 하나는 또 잠시 피했을지 모르지만 네. 당장 지금 조만 28일 날 뭡니까 김용 2심 이제 마지막 결심 공판이 있고요. 네. 김용 지금 6억 정치 자금이에요. 근데 6억 정치 자금이 뭡니까? 그 김용이 먹은 거예요. 김용 거예요?
그죠? 이재명 지금 대선 자금 의심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이 다시 이화영 2심도 또 대신 있고요. 대선 자금을 더군다나 지금 이 김용 지금 저 뭐냐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변호인 텔레그램 방에 네. 누가 들어갔습니까? 이재명 대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는 그 무관하다고 하는 사람이 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벌써 저 관련이 있고 그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충분히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행동이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지금 국민의힘이 대선 자금 관련해서 그 이재명 대표를 걸었다. 이게 고발이 거니까 또 하나는 뭐냐? 그다음에 저 김인섭. 네. 김인섭이 이제 김용에 이어서 김인섭이 이제 28일 날 그 확정 판결이 납니다. 3심이에요. 네. 이거 빼박이에요. 이건 더군다나 법정 최고형인 5년형을 지금 선고를 받았는데 이 죄질이 굉장히 나쁘고 네. 아마 이것도 당연히 지금 전압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것도 지금 그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그때 굉장히 이게 이재명한테 안 좋아요. 이건 왜냐하면 인섭이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둘이 친했고 네. 김인섭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자기가 다 합니까? 그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이제 종상향을 하고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 성남시장이 형이라고 부르는 김인섭이라고 있대더라. 찾아가서 김인섭이한테 로비하고 그래서 김인섭이가 또 정진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다 해갖고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정진상이 뭐 인섭이 형 하는 건데 잘 봐줘. 뭐 이런 얘기를 공무원한테 했던 얘기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김인섭이 중간 브로커가 돼가지고 돈은 받고 종상향의 역할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종상향을 한 게 누구냐? 그건 얼마 전에 선거법에서 지금 누구냐? 정말 그 훌륭한 판사이신 네. 한정섭 판사가 지금 보니까 종상향은 이재명 피고는 이것이 박근혜 국토부 협박이라고 주장하나 네. 여러 가지 증거를 볼 때는 이재명 본인의 정책적 판단이다 하고 못 박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김인섭이 그렇게 그 브로커링을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종상향을 하는데 관여했는데 최종적으로 종상향을 한 책임자는 주체는 국토부의 압박이 아니고 이재명이다라고 네. 법원에서 1심에서 그렇게 딱 판시하였지 않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28일 날 네. 지금 김용에 대한 재판 결과랑 김인섭에 대한 재판도 있고 이거 두 개가 굉장히 이재명 대표 대선 자금 및 네. 백현동 재판에 바로 연결이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 두 가지 지금 선거법하고 또 무엇이냐 오늘 미증교사 입에 올리기가 싫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 네. 근데 어쨌든 29일 날에 바로 또 이화영에 대한 요게 재판도 있고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건 대북 송금이 만약 그날 확정이 되면 이거는 빼박이에요. 이거야말로. 왜냐하면 이재명 이화영 지사는 원래 명칭이 평화부지사예요. 네. 전국에 있는 각 도의 부지사가 있는데 평화자 들어가는 부지사는 여기 경기도밖에 없어요. 이름 자체가 이재명 지사가 네. 북한하고 뭔가 해보려고 평화 붙는 거 다 그거거든요. 네. 북한하고 뭔가 해보려고 불러온 지사예요. 부지사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핵심 업무가 북한하고 이재명 사이를 거간해서 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800만 불 지금 다 관여하고 대북 송금하고 한 게 다 이제 확정되잖아. 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화영 부지사는 자기 혼자 그걸 했냐?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하고 사실상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들어보니까 다시 한번 이화영 부지사 쪽에서 또 변론을 한 번 더 연기해달라. 한 번 더 할 기회를 달라. 재판을 연기해달라. 공판을 연기해달라. 지금 그러고 있답니다. 김성태 쌍방울 그쪽 법인카드 내역이 나왔는데 네. 또 그 연어쇼 갖고 뭐 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볼 때 연어는 한마디로 쇼였기 때문에 네. 그냥 저런 우리 판사님이 상식적인 판단을 하신다면은 더 이상 재판 지연 꼼수 그만두고 그냥 판결을 내리겠다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쫙쫙 김인섭, 이화영까지 쭉쭉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절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거 지금 1심 무죄 받았다는 요거 하나로 네. 지금 계속 덮쳐오는 쓰나미를 피해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네.까지 일단 말씀 듣고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이제 좀 거기서 한번 말을 저희가 끊겠습니다. 네. 진짜 끊치고 했죠. 네. 몇 번 제가 끊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일단 쭉 얘기를 다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이게 무죄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네. 너무 이렇게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고 그럼요. 지금 이제 28일 날 얘기해 주셨던 그 재판도 있고 29일에 이화영의 또 대북 송금도 엄청나게 중요한 재판이고 그럼요. 네. 애당초 지금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1심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아직 충분히 저희가 충분히 이거를 또 할 수 있을 텐데